안녕하세요. 한국증권TV 아나운서 고유경입니다. 저희 최근에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다양한 또 최근에 시장에서 핫한 유망한 섹터들 점검해보고 탑픽 종목 알아보고 있는 그런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우리가 2차 전지를 안 했나? 싶을 정도로 네. 왜 안 했을까요? 좋았다가 안 좋았어서? 그거보다 때를 노리고 있었던 거죠. 요맘쯤이면 해야 되겠는데, 근데 왜 지난주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랬으면은 이제 금요일에 상승할 때 많이 조금 그 수익을 누리셨을 수도 있었을까요? 그렇죠. 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쉽지만 스케줄 때문에 여러 상황이 그렇게 됐고요. 네. 그리고 지금이라도 잘 보자. 네, 그리고 또 2차 랠리, 2차 전지니까 2차 랠리가 있겠죠. 네. 3차 던지면 3차 랠리까지. 네.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대비하면서 공부해두자라는 쪽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2차 전지 하면 진짜 엄청 좋았다가 또 한동안 굉장히 좀 부진했다가 다시 조금 살아나고 있어. 진짜 뭐 2차 랠리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네. 우리 항상 중요한 거, 현재 상황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네, 2차 전지가 왜 이렇게 지금 잘 가느냐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주가도 영향을 끼치겠지만 여러 가지 배경이 2차 전지를 또 다시 밑에서 이렇게 끄집어 올려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2차 전지 하게 되면 전기차 대표 주자가 누구죠? 테슬라. 테슬라. 예, 그렇죠. 테슬라가 잘 나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변화. 특히 테슬라가 지금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건 아시죠? 네. 왜 그렇게 됐느냐? 물론 생산 대수를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도 못 합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생산대가 저희가 보통 이렇게 잽이 안 됩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뭐 도요타라든가 폭스바겐 그룹 쪽보다는 내연기관차의 강자보다 지금 이제 50만 대, 100만 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런 생산량의 테슬라가 훨씬 더 시가총액이 높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지금보다 앞으로 더 잘하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테슬라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이제 과거 같은 경우 저거 2년 안에 망한다. 뭐 이런 얘기 많았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지금 이어가면서 드디어 이제 공장 이제 거의 4개까지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캘리포니아, LA 쪽에 하나 그리고 또 중국에 하나 이번에 베를린 쪽에 기가팩토리를 또 오픈하고 독일에도 그렇죠. 텍사스 공장에도 오픈하고 그러니까 이번 그냥 기가팩토리가 이름이고요. 베를린 기가팩토리, 텍사스 기가팩토리 이번에 텍사스 기가팩토리 하는 데는 거의 파티더라고요. 그 실황 보니까 또 머스크 형님 나와서 춤추시죠. 제가 이러면 안 되죠. 예. 그러면서 축제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이런 약간 시장을 선도하는 문화들도 한 몫을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공장을 지으면서 이제 과거에 바라봤던 어떤 판매량, 그러니까 즉 출하량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이제 판매량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네. 이런 변화를 끌고 가고 있다는 쪽에서 생각보다 더 잘 팔리고 있고 특히 지금 전기차 하게 되면은 아직까지 자동차 출하량들 전력 반도체 부족하다. 또 뭐 여러 가지 부품 부족하다 그래서 아직 수율이 안 나오는데 지금 테슬라는 훨씬 더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잘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테슬라가 노리는 거는 지금은 한때 전기차의 왕국 뭐 중국 쪽에 그리고 또 유럽 쪽에 이제는 미국이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 집중하는 현상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가장 많이 전기차가 성장하는 시장이다라고 하게 되면 첫째 이제 중국,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아직까지 전기차 침투율 4.1%인가밖에 안 됩니다. 이런 쪽에서의 미국 시장의 앞으로 변화를 이끌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더 대응을 잘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테슬라 타보셨죠, 거님도? 타봤나? 아니 못 타본 것 같아요. 그러면 타보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소가 어디죠? 타는 남자를 이렇게 잘. 네. 아유, 뭐 제가 바로 살 수도 있죠. 근데 아직은 이제 그게 집에 이렇게 잘 때 충전을 해놓고 잘 수 있는 그게 아니면은 전기차는 아직은 좀 불편하다고 해서. 그런 줄 아셨죠? 네. 저 서울에만 해도 혹시 맵이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만 치면은
쫙 하고 나옵니다. 근데 오래 걸리잖아요. 오래 걸리죠. 이제 그게 가장 큰 그러니까. 단점이긴 한데 사기 싫어서 그러신 거죠? 아닙니다. 네. 아유, 네. 집을 이사를 가든가 이렇게 딱 꽂아놓고 이렇게 언제든 충전할 수 있는 주차장. 그냥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차고에만 넣으면 위에서 이렇게 충전되는 이런 것도 나왔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근데 어차피 이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테슬라가 지금 4개 모델밖에 없는데 이제 공장을 짓고 지금 당장은 4개 모델만 집중한다고 합니다. 이래도 대기가 계속 걸리는 상황들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다음에 이제 사이버 트럭이라든가 또 점차 변화된 모습들로 이제 공장을 더 증설하거나 늘리면서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테슬라도 주도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전기차 브랜드도 이제 같이 동참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출하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훨씬 기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변화가 슬슬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런 쪽에서 결국에는 이제 실적은 어느 정도 앞으로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개연성이 높아진다라는 쪽에서 지금 솔직히 2차 전지 종목들 보게 되면 다 비쌉니다. 그래도 비싸도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QA 확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즉 지금 같은 경우 10대 팔려도 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전기차의 2차 전지가 10개밖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비상용 뭐 한두 개는 더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앞으로 10,000대 가까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대응할 수 있는 2차 전지의 여러 가지 변화들 특히 2차 전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가 중요할 거고 네. 또 소재도 다양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와 함께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게다가 또 이런 전기차 관련된 쪽에 증설하고 투자하고 하게 되면 장비 쪽도 들어가겠구나. 그쪽에 장비도 있을 거고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2차 전지주 현황에 대해서 특히 테슬라 중점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기차 하면 또 이제 배터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에 네. 따라서 또 시장의 점유율이 어떤지도 우리가 이 업황을 분석해 보는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1월 달에서 2월 달까지 나왔던 이제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게 되면요. 여전히 넘사벽은 중국입니다. 예, 지금 뭐 34%대죠. 작년보다 조금 더 확대되는 모습들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이 LG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또 CATL, BYD가 거의 뭐 꽉 잡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 다음에 파나소닉 이런 기준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의 성장세는 뭐 예고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만큼 강력하게 중국 정부가 보조금과 함께 대응해왔던 부분들인데 그럼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해외 쪽에서도 그대로 그러니까 즉 중국 쪽에서 많이 하는 뭐 LFP라든가 이런 계열들이 그대로 확장돼서 나올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현재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2위 쪽에 이어지는데 상대적으로 약간 좀 위축됐습니다. 왜 이럴까는 전기차 출하량과도 좀 연결이 되겠죠. 네. 대부분 중국 업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업체들은 다 좀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중에 SK 온 같은 경우 SK 이노베이션 쪽이죠.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쪽 이쪽은 살짝 늘어났고 또 삼성 SDI는 약간 좀 줄었고 그래서 구조가 역시 큰 변화는 없구나 네.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구조가 큰 변화는 없다. 이제 CATL 중국의 압도적인 1위고 LG 에너지 솔루션 우리나라 기업이 2위이기는 한데 네. 2021년보다 지금 조금 위축이 된 상황까지 우리가 이렇게 표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를 조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생산하는 배터리에 대해서 뭐 원통형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리고 뭐 1분기 영업이익은 조금 부진했지만 2분기는 좋아질 거다 이런 소식도 최근에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 네.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어떤 얘기 나눠보면 좋을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해외 공장까지 해서 전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많은가 보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맞습니다. 많습니다. 네. 20개. 너무 많고요. 네, 그냥 찍었어요. 그냥 막 하시면 안 되고요. 많다고 10개? 지금 한번 세보세요. 예,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앞으로 계획 중인 것까지 생각을 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원통형으로 단독으로 이번에 들어간다고 했던 게 이제 미국의 애리조나 쪽에 하나 그리고 또 스텔란티스와 합작해서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전에 GM하고 합작해야 하는 3개 공장을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네. 폴란드, 중국, 인도네시아
국내 공장 이렇게 돼 있고요. 9개. 네, 거기다가 미국의 또 독자 공장을 지금 가동하고 있죠. 네, 그 이렇게 하게 10개? 되면 10개입니다. 네. 네, 이게 현재 계획 중인 거와 지금 가동 중인 거 합치게 되면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지금 현재는 일단 미국의 하나와 또 유럽 쪽에 그리고 또 중국, 동남아시아 이런 쪽까지만 돼 있는데 이제 미국 쪽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GM 합작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클 것 같고 당장은 GM이 어떤 출하량이 좀 좋아서 전기차를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속 이쪽과 함께 커갈 수 있는 쪽의 파트너는 LG에너지 솔루션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5년 최소 한 400 맞죠? 예, 447 기가와트시 네. 이 정도까지 확대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요. 그럼 두 번째 앞서 보셨던 국내 2위 SK온? 예, SK온 같은 경우도 또 보면 기존의 미국 공장을 갖고 있죠. 게다가 또 포드와 합작해서 미국하고 터키 공장을 또 짓는 과정에서 헝가리 기존 2공장, 헝가리도 공장이 하나 있고 또 2공장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로 또 더 짓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은 약간 헝가리가 유럽 쪽에 대한 전략적인 기지가 되겠죠. 그와 함께 또 중국은 3조 원을 투입해서 장쑤성 엔청시 제2배터리 공장을 만듭니다. 그러면 중국에도 총 4번째 공장이 됩니다. 만만치 않죠? 이런 참 보게 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도 기존의 LG화학이 돈 벌어서 다 대줬고 지금 SK 이노베이션은 SK 이노베이션이 또 정유 쪽에서 다 돈 벌어서 지금 오늘 대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삼성 SDI는 누가 대줄까요? 삼성전자? 나머지 사업부가 돈을 벌어서 이렇게 대주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럼 결국에는 삼성전자 쪽, 그러니까 즉 다 저희가 갤럭시 스마트폰을 쓴다.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는 SDI 거죠. 네, 이렇게 소형 쪽이 좀 도움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중대형으로 확장시키는 변화인데 네. 삼성 SDI는 근데 좀 특이한 게 이런 양적인 성장을 별로 안 했습니다. 어디 가서 공장 크게 짓는 거 나는 인정 못 하겠네. 이런 상황 쪽에서 그냥 내부적으로 계속 증설하고 투자를 좀 더 늘리는 쪽으로 나가서 한 매년 2조 원 정도는 투자를 해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헝가리 괴드 지역 이름입니다. 괴드. 네, 또 가보지 못했고요. 네, 괴드. 그렇게 발음하나요? 네. 아무튼 뭐 괴드. 괴상하네요. 예. 그래서 그쪽과 중국 시안 이런 쪽에 공장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배터리 업체들보다 약간 좀 질적인 성장을 좀 더 꿈꾸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밖에 이번에 스텔란티스와 미국 공장에 대해서 부지를 협의를 하고 있는데 네. 6월 달에 조인트 벤처가 거의 마무리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아마 한 다음 달 정도면 우리 미국 요기 가서 하겠다고 또 얘기를 하겠죠.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다들 이렇게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 돈을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또 상장 차익도 있죠. 상장 잘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차익 가지고 이렇게 쏟아붓고 있는 상황들인데 왜 이렇게 돈을 거대한 뭐 투자하게 되면 조 단위입니다. 거의 합치게 되면 뭐 8조, 뭐 10조 막 이런 금액들을 왜 이렇게 쏟아붓고 있을까요? 그만큼 유망하니까. 그렇죠.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증설하고 투자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앞으로 시장이 이만큼 커질 걸 대비를 해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서 앞으로 2년 뒤, 3년 뒤에 전기차가 이만큼 더 성장할 걸 대비해서 지금 미리 투자를 하는 과정 쪽에서 그러면 2년 뒤, 3년 뒤까지 실적을 약간 끌어다가 지금 주가에 반영되는 경우도 나오죠. 그래서 주가가 비싸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그러면 증설을 하다가 좀 보니까 아닌 것 같아. 포기. 그렇게 수요가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아. 포기하게 되면 그때는 수요가 그렇게 안 나온다는 얘기로 반증으로 보겠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네. 지금은 폭발할 수요에 대비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다라는 쪽에서 지금 기준은 계속 더 비싸지만 찾아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비싸지만 현재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는 현재는 비싸지만 그래도 2, 3년 후를 대비를 해서 좀 좋은 종목들을 찾아봐야 될 때다라는 얘기를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 제일 그래도 관심이 있는 게 그 중심에 있는 게 가장 또 먼저 얘기했던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또 최근에 실적도 내놓았는데 네. 좋다고 그리고 또 앞으로 더 좋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이번 실적 보고 깜짝 놀랐죠. 네,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쪽에서
나온 것 중에 거의 뭐 한 1,000억대 중반 정도 나오면 잘 나왔지 않았을까. 1분기 영업이익 정도가. 예, 그렇게 바라봤는데 지금 한 2,500억 정도가 나왔죠. 생각했던 것보다 한 1,000억은 더 나왔다. 그러니까 최대 증권사 컨센서스가 1,500억 정도였었습니다. 네. 근데 그보다 잘 나왔다는 얘기는 생각보다 대처를 잘했다. 그리고 또 여기서도 나오는 게 테슬라죠. 테슬라 쪽으로 들어가는 원통형 배터리 쪽에 약 한 1,500억 정도가 담당을 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만큼 끈끈하게 테슬라와 연결을 좀 시켜가면서 뭐 기존엔 거의 뭐 파나소닉이죠. 테슬라의 기존의 배터리 공급체는 파나소닉인데 그를 제외하고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나머지 회사들도 다 공급합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출하량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납품하고 싶어도 좀 대기하고 있는 상황. 이런 쪽에서 혹시나 자동차 메이커들이 출하량이 끌어올려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또 LG 에너지 솔루션도 극적인 또 실적의 확장세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나왔던 실적 중에서 원통형 배터리죠. 네. 이쪽에 대해서도 원래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렇게 그쪽에 강하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또 고객사가 얘기한다.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들어오면서 실적 흐름들이 보여준다라는 부분들은 앞으로 의미하는 바는 일단 지금 여러 가지 부진이랄까 좀 위축된 국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특히 가장 지금 미철현재 업체들의 고민이 그거죠. 원자재 가격들이 이만큼 오르다 보니까 그거를 반영한 소재 업체들이 이만큼 오른 가격들을 안고 와서 우리 이거 받아주세요. 작년 대비해서 한 20% 올랐습니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도 받긴 받아야 되겠는데 그 배터리 가격도 그걸 다 합치게 되면은 20% 이상 오른 가격으로 자동차 업체에 납품해야 되겠죠. 네. 자동차 업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올랐어라고 약간 주저하고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다 받아주죠. 그리고 아예 가격을 올려버리죠. 그래서 그런 올린 가격을 충분히 전가를 할 수 있는 단계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최종 테슬라나 전기차 업체들이 걱정할 문제이긴 하겠지만 여전히 판가가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쪽에서는 기대감이 여전히 크게 수익성을 훼손받지 않는구나라는 네. 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네. 그러면은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네. LG 에너지 솔루션 저기 위에 몰려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네. 국내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가 50만 원, 뭐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63만 6천 원까지도 리포트가 나오던데 또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지금 주가 정도 뭐 40만 원, 45만 원 이 정도 리포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은 의견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런 셀 메이커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은 없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실을 보느냐 미래를 보느냐에 따라서 좀 바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 증권사는 그래도 이런 경쟁력을 갖고 있으면 만약에 전기차가 확대됐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생각한다. 지금도 괜찮다고 보여주면서 목표가를 높이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외국 업체들은 네. 아직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라는 쪽에서 지금 그러니까 시가총액 지금 현재 100조가 넘어가죠. 그래서 올해 나오는 실적하고 대충 올해도 작년 수준 정도로 작년에서 약간 좀 더 좋은 정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PER 기준으로 100배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쪽을 일단은 외국계 증권사를 비롯해서 조금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쪽은 아직 전기차 출하량이나 자동차 쪽이 회복이 안 됐는데 그만큼의 실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지금 기대감이 아니느냐. 네. 그래서 기대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좀 체크하자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엔 차라리 가장 이런 셀 메이커보다는 그를 가격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제 소재를 가공을 해서 만들어서 또 이 셀 메이커 쪽으로 주는 이런 소재 업체들도 오히려 가장 이쪽이 더 좋지 않을까. 소재 네. 쪽. 네. 왜냐하면 일단 필요한 만큼 그대로 다 공급할 거고요. 가격 인상돼도 그대로 다 넘길 수 있을 거고요. 게다가 또 앞으로 변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어떤 이런 메이커보다는 셀 메이커보다는 훨씬 더 소재 쪽이 가장 첫 번째 단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어떤 확장에 대한 기대감은 이쪽에 더 남아있지 않겠느냐라는 네.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는 셀 메이커보다는 소재 쪽을 좋게 보고 계신다. 네. 오늘도 그래서 두 종목을 이제 관심주에 오늘 선정을 해주셨는데 잠시 후에 조금 더 그쪽 얘기도 나눠볼 거고요. 먼저 그 2차 전지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배터리도 뭐 저가형이 있고 해서 뭐 LFP 얘기가 작년부터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네. 특히 NFT가 핫할 때 같이 얘기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셨습니다. LFP 배터리가 있고 또 다른 배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NFT랑 비슷하던가요? 네. 비슷하잖아요. NFT랑 LFP랑. 네, 세 글자고 영어로 시작하면 다 비슷해 보입니다. 대충 네. 들으면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일단 좀 중학교 때 화학 공부 조금 하셨으면 이제 이런 거 다 나오긴 하죠. 예. 그런가요? L이 안 돼. 네. 네. L이 원소기요? 네, 원소기호죠. 예. 리튬 그리고 F가 철, P가 인산, 그러니까 리튬, 철, 인산. 예, 리튬, 철, 인산을 조합을 해서 배터리를 만드는데 생각보다 철 같은 경우 저희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또 물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만큼 가격이 싸다. FE. 오, 예, 좀 하셨네요. 아유, 그 사이 검색. 아니에요. 예. 엄청 외웠죠, 저도 그때. 예. 그러면 NCM도 그 화학 기호예요? 그렇죠. 그쪽에 앞 글자를 다 따다가 정확한 화학 기호는 아닌데 약간 따다가 만든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3원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거기서 리튬, 망간, 코발트 이런 쪽으로 나가고 거기다가 요즘은 알루미늄까지 포함을 시켜서 NCMA까지도 나오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그래서 약간 니켈이 중심이다라는 쪽에서 리튬이라고 그러네 제가 니켈인데. 니켈. 네, 니켈입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요. 네, 그래서 니켈의 비중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거를 하이니켈계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NCM계와 LFP가 지금 약간 격돌이라고 보면 안 되는데 중국 업체들이 선호하는 게 LFP.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 저가. 그렇죠. 자동차 보게 되면은 저희 테이블만한 자동차가 있습니다. 요만한 자동차가. 이게 2인승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50, 한 400? 근데 그 중에 배터리 가격이 150 정도? 반 정도. 그렇죠. 차지하는 차인데 이 차의 특징은 한번 충전을 합니다. LFP 계열의 또 하나의 단면이죠. 충전을 하게 되면 약 한 100km, 150km 갑니다. 주행거리가 짧다. 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이거 거의 뭐 전기 오토바이 아닌가요? 네.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도심에서 주행하다가 바로 이제 와서 충전하고 예, 퇴근해서 충전하고 충전 못하면 그 다음날 택시 카카오가 아니죠. 거기는 우버 불러야 되고 보험사 불러야 되나? 뭐 어쨌든 간에 네. 약간 거기다가 또 하나 단점이 LFP는 날씨가 추우면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딱 탔는데 어제 풀 충전했는데 한 70%밖에 안 찍혀 있습니다. 이런 단점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 자동 배터리 근처에 히터나 열선 넣고 해서 좀 보강시키는 여러 가지 기술도 나왔는데 결국은 이게 다 어떤 LFP 자체에 대한 약간 좀 저가지만 어떤 한계를 좀 보여준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와 반대로 이 NCM 계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높은 주행거리. 근데 안정성에 대해서는 또 LFP가 훨씬 낫다. 왜냐면 철의 안정성과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니켈 쪽은 또 잘못하게 되면 위험성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얘기는 좀 차이는 있겠죠. 그래도 어떤 그 안정성에 대한 관리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높은 주행거리를 원한다. 라고 되면 NCM 계열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한번 충전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와 4번 충전해서 서울 부산 가는 거는 귀찮죠. 다르죠. 다르고 또 그 시간에 충전 시간도 있을 테니까 맞아요. 그러면 한 번 충전해서 거기까지 가는 효율과 충전 시간까지 다 계산하게 되면 훨씬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런 쪽이 지금 어떤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나오는 게 원통형 배터리도 좀 발전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그전에 2170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지름과 두께를 얘기하는데 좀 작은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효율이 2170보다 한 13%더 좋다고 합니다. 근데 4680 배터리를 만들면서 그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에게도 특별 오퍼를 넣었죠. 이런 쪽 개발해서 혹시 우리 하게 되면 우리가 다 사줄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점진적으로 확대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파우치형이나 각형 쪽에 좀 강점이 있었는데 지금 대세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파우치형이 거의 주된 흐름이었습니다만 그쪽 말고 약간 그러면은
지금 원통형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또 많이 또 이쪽으로 어떤 타입별로는 바꾸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지금 많이 또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자동차 메이커가 배터리를 내재화한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리고 거기다가 지금 테슬라도 공공연히 얘기는 했죠. 예, 우리가 주도가 돼서 배터리를 내재화를 시킬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떠들긴 합니다. 근데 막상 그러면 지금 자동차 공장 지을 돈과 이 부지와 이거 확장도 힘든데 거기다가 또 새로 노력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배터리 공장을 따로 지을까요? 이거는 아니다. 예, 뭐 얘기는 많은 상황들이고 폭스바겐도 앞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나중에 한 4, 5년 뒤, 그러니까 즉 충분하게 배터리 공장에 대해서 기술력도 많이 발전되고 네. 거기다가 이 정도로 가격도 기술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떨어지고 그랬었을 때 어느 정도 지금처럼 뭐 배터리 가격이 몇 천만 원대가 아닌 뭐 천만 원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네. 그때는 아마 이런 업체들이 이제는 타이밍이다. 그래서 뭐 몇몇 업체 인수하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변화가 들어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돈도 많이 들고 네. 기술력도 아직 그 정도까지 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협업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와 함께 또 지금 시장에서는 앞서 NCM 계열이라고 해서 니켈, 코발트, 망간 쪽에서 니켈 가격도 계속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죠. 코발트, 망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올랐죠. 네, 뭐 다 거의 올랐죠. 급등했는데 제가 보는 사실은 아예 매장량이 별로 없습니다. 네. 아, 가격이 올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뭐 공급망 현상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아예 별로 없다. 네, 코발트 같은 경우도 글로벌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비해서 매장량은 점점 더 소진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발트를 아예 못 쓰는 경우가 나온다. 그럼 뭔가 대체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2024년, 25년을 바라보면서 업체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 게 그런 코발트 프리, 맹간 프리. 네. 그러면은 뭐 어떻게 했지? A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켈, 알루미늄? 뭐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니켈의 비중을 좀 더 조절하고 그러면 또 니켈도 그러면 매장량이 충분히 있겠느냐. 이것도 또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3원기의 가장 큰 제가 보기엔 걱정은 상대적으로 매장량이 생각보다 적어질 수 좀 많이 좀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리튬, 철, 인산은 조금 상대적으로 나은 낮죠. 거예요? 왜냐하면은 철은 뭐 하나 드릴까요? 여기도 철이 있는데 뭐 이러면서 길 가다가도 발견할 수 있는 게 철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쉽게 그리고 또 가격도 싸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변했다고 이렇게 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 어쩔 수 없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쪽은 기술이 많이 또 개발되겠죠. 게다가 네. 또 만약에 또 얘기 많이 나오는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도 특히 전해질이 액체다 보니까 충격이 나왔을 때 화재 위험성이나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또 전해질을 이제 고체로 만들어서 그와 함께 또 나가는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다 시도는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이런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네, 이런 것도 앞으로 기술 개발이 어떻게 돼가느냐에 따라서 또 선도적인 업체들이 부각은 받을 수 있겠죠. 네. 아, 이거 뭐 그 3원기 배터리, LFP 배터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 나온 거 이렇게 글로 읽었을 때는 여러 번 읽어도 잘 모르겠다가 이렇게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께서 말씀을 딱 해주시니까 귀에 딱 꽂히네요. LFP, 리튬, 철, 인산, NCM은 니켈, 코발트, 망간, A까지 하면 알루미늄까지. 1타 강사인가요? 뭐 그런 걸로. 예. 네. 네네. 여러분들도 그래. 그게 뭐더라 싶다가 이번에 좀 개념 정리가 좀 잘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2차 전지 관련주가 너무 또 많이 있습니다. 그 관련주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관련주 동향까지도 짚어볼게요. 네, 지금부터 표로 쫙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또 1타 강사의 루 가기에는 너무 많네요. 네. 1타 강사를 원하시면 시켜드리죠. 네, 뭐 1타건, 2타건 열심히 해야죠. 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관련주 동향을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셀 메이커, 그러니까 배터리, K 배터리 업체들입니다. 네, SK 이노베이션은 뺐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분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삼성 SDI도 약간 고민했는데 네. 그래도 넣자. 예, 그리고 또 저희가 보통 보게 되는 배터리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양극재, 음극재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게 전기의 활동이 여기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양과 음의 조화. 네. 그래서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 네. 그런 쪽에서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 생산하는 회사는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만 생산하는 회사는 에코프로비엠, LNF. 그런데 배터리에서 차지하는 게 양극재가 훨씬 더 한 40% 가까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 더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이고 수요도 더 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있고 음극재는 대표적으로 대주전자재료. 근데 최근엔 실리콘 음극재가 또 부각을 받다 보니까 여기서 대주전자재료에 할 일이 많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그럼 양극재, 음극재가 있으면 그 사이에 또 전해질이 있겠죠. 네. 이게 대표적으로 하는 회사가 첨보고 그 사이에 양극재, 음극재에 딱 막을 가로막는 게 그래서 어느 정도 분리막이 있어야 되겠죠. 네. SK I 테크놀로지. 그리고 또 그 사이에 감싸고 있는 동박까지. 동박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마 목이 메이네요.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예. 네, 일타 강사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업도 이제 업종별로 이렇게 나눠 주셨고 이제 매출, 영업이익, 시가총액까지도 이렇게 표를 쭉 정리를 해 주셨어요. 네. 오, 이게 그럼 LNF가 엄청 영업이익이 좋네요. 이거 그렇죠. 매출도 좋고.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기준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지금 나왔던 증설, 과거 증설이죠. 증설을 통해서 올해 보여줄 수 있는 정도까지만 제가 계산을 해봤고요. 2023년은 더 성장이 크겠죠. 하지만 이 정도로 봤을 때 일단 대부분 보게 되면 영업이익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1조 나오는데 시총이 102조다. 그냥 뭐 단순 계산으로 PR 100배 정도. 네. SDI는 약간 2차전지 관련된 중대형뿐만 아니라 소형 쪽이 좀 강하죠. 네. 저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 쪽 그리고 뭐 전동공구 이런 데 들어가는 스마트폰 강하고 전자재료가 있다 보니까 약간 다변화된 측면 쪽에서 2차전지만 바라본 그 자동차용 쪽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지 않느냐. 안쪽에서 시총이 아직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되다 보니까 이 삼성 SDI가 싼 거 아니냐라는 생각인데 LG에너지 솔루션이 비쌀까요? 삼성 SDI가 쌀까요? 둘 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시장은 이러면서 계속 키재기하면서 움직이는 것 같고요. 또 포스코 케미칼은 상대적으로 지금 작년에 유상증자를 1조 원 가까이 했습니다. 네. 대거했죠. 그런 쪽에서 좀 주가가 희석효과가 나고 무거워져 있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한 시총 한 10조 원 되는데 나오는 영업이익 가지고는 좀 비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뭐 PR 70배 정도 될 수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비싼 상황들인데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에코프로비엠 LNF도 마찬가지로 누가 더 잘할 것이냐라는 쪽은 뭐 얘기가 많다고 하더라도 시총도 약간 비슷한 구조로 가지만 지금 올라오는 속도, 그러니까 즉 실적이 네. 반영되는 성장 속도는 LNF가 좀 더 빠르죠. 그러네요. 이게 숫자가 말해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2024년 정도, 3년 이후 정도까지 가게 되면 에코프로비엠이 해외 공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증설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또 에코프로비엠이 더 강한 거 아니냐, 라는 쪽 성장이 강한 거 아니냐, 라는 또 이쪽도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뭐 엎치락뒤치락 네, 이런 쪽으로 보여지지만 계속 둘 다 좋다라는 쪽에서 같이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제 요 밑에 단 쪽은 좀 비싼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극재 관련된 대주전자재료도 올해 영업이익 한 230억 되는데 시총이 1조 4천억. 좀 비싸죠? 네. 많이 그러니까 비싸다라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제조업체의 PR로는 전혀 설명을 못 하고요. 마찬가지로 첨보도 그나마 좀 대주전자재료보다는 낫다고 하더라도 시총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다 700억 나오는 회사가 시총이 3조다. 많이 비싸죠. 뭐 80배, 뭐 70배 이렇게 되는 수준이다 보니까 비싸고요. SK 하이테크놀로지는 생각보다 조금 더 비싸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성장은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 비싸다는 논리 때문에 주가가 저희가 알고 있듯이 뭐 탄력적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아이테크놀로지가 가장 IPO를 잘했기 때문에 더 비쌀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주가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좀 무겁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못 가는 이유가 여기서도 나올 수 비싸다.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이렇게 해서 현 주가 그리고 이제 매출, 영업이익 상태까지도 종목을 좀 세분화해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좀 궁금하신 분들 여기 조금 뒤로 돌아가셔서 이렇게 캡처하셔서 조금 이렇게
저장하셔서 두고두고 보셔도 좋은 자료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진짜 2차 전지에 대해서 진짜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일단 뭐 충전해서 쓰는 거는 다 또 2차 전지라고 봐도 네. 되죠. 네. 저도 기본 개념 정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또 관심 종목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앞서서 나는 셀 메이커보다 소재 쪽이 좋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먼저 말씀을 주셨죠. 네. 관심 종목 두 종목인데 일단 첫 번째 종목에는 종목 이름에 나는 소재다. 나는 신소재요. 네. 소재 괜찮네요. 예, 써있네요. 예. 나노 신소재. 네. 2차 전지 소재 쪽인데 CNT 도전제 이건 네. 또 뭔가요? 도전을 해야죠. 네. 그래야 성장이 되니까. 네, 예.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는 양극재 관련된 쪽에서 앞서 약간 에코프로비엠과의 차이를 좀 말씀드렸지만은 네. 그래도 저는 단기적으로는 LNF에 대한 동향들 좀 잘 지켜보자라는 쪽으로 주가 탄력들도 잘 비교해보자라는 쪽에서 LNF는 가장 탑픽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지금 당장보다 이제 앞으로 점점 커가면서 이제 어떤 음극재 쪽에서 아까 실리콘 첨가제도 실리콘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제 첨가를 통해 어떤 새로운 물질을 첨가를 통해서 안정과 그리고 또 효율을 높이는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 나오는 여러 가지 회사들 중에서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는 탄소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쉽게 말씀해 도전제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쪽이 그러니까 같은 물질들이 막 섞여 있죠. 근데 어떤 물질을 추가를 했었을 때 그와 융합돼서 다른 물질로 확 넘어가기 쉽기 위한 촉매 역할, 용의 또 표현의 한계, 촉매 역할을 많이 하는. 이게 녹여서 확 옆으로 가는. 뭐 그런 거요. 예. 저희 문과생들이 참 열일하고 있죠. 예. 저도 문과라서.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동영상 봐도 그게 맞구나 싶은데 이런 쪽으로 앞으로 쓰일 용도가 많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아마 내년부터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꾸준하게 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네. 또한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장비 쪽도 계속 관심은 있게 봐야 된다라는 쪽에서 장비 쪽에서는 여러 가지 회사가 있겠지만은 양극재, 음극재 쪽에 다 들어가는 회사가 대표적으로 원준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예전에 남자친구분. 네. 가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다 그렇다고 치죠, 뭐. 네. 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양극재 쪽, 음극재 쪽 라인이 따른데 그쪽에서 열처리 장비인 소성로 관련돼서 강점이 있고요. 그랬었을 때 뭐 아까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로 다 투자를 계속 확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양극재도 음극재도 모두 다 투자를 했었을 때 성과는 꾸준히 나올 수 있겠다. 네. 그쪽에서 계속 눈여겨보고 대응할 만한 장비 회사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냥 눈여겨보자 얘기만 주셔가지고 네. 그러면 좀 구조적으로 네. 어떻게 눈여겨보는 게 좋을지 지금 차트 살짝만 보여주셔가지고요. 네. 어떻게 눈여겨볼까요? 지금 이제 원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패턴에서 벗어나고 있죠. 꾸준하게 반등 기조가 나오다 보니까 단기적인 상승 이격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봤을 때는 약간 지금 가격대 한 10만 원대 중반 정도쯤이면은 아마 접근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따라가는 것보다 단기적으로는 약간 또 눌림목 나올 때 대응하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마 지난 고점대 부분 정도까지는 충분히 한번 시도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나노신소재도 마찬가지로 지금 꾸준히 올라오긴 하는데 지금 2차 전지가 또 시장에서 약할 때 계속 부각받는 섹터다 보니까 지금 말고 또 약간 지난번 나왔던 또 눌림목 정도쯤. 네. 그래서 그 중심 가격대쯤 보시면서 단기 눌림목 때 대응하시게 되면 아마 2차 전지의 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직전 고점대 부분까지는 충분히 한 번 더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네.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종목 중 이제 소재주 쪽에서 관심주, 나노신 소재, 원준 자세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김민수 대표님께서 이번 주 한 주 동안 네. 가장 좀 강했던 섹터
이런 거 좀 눈여겨보시다가 이렇게 월요일에 짠 말씀을 주고 계셔서 많은 분들이 지난 장도 정리하고 앞으로 장을 좀 예상을 해보는데 많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는 혹시 예상하고 계신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네. 주말에 다시 보고 열린 마음으로 네. 시장을 분석하다가 보인다. 그럼 해야겠다. 바로 또 찝어보겠습니다. 그럼 또 주말 동안 또 열심히 또 준비를 해 주셔서 이렇게 월요일에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콘텐츠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좋은 콘텐츠 계속해서 많이 올라오는 한국증권TV 구독, 좋아요, 네, 예쁜 댓글 꼭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웃으시죠? 네. 예쁜 네. 함께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